글러브 안쪽에서 나온 그것, 고우석, 데뷔의 꿈이 퇴장의 악몽으로. 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믿기지가 않았다. 그토록 갈망하던 빅리그 데뷔를 이뤄낸 지 불과 보름 만에 고우석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뉴스에 오르내릴 줄은 몰랐다. 이물질 부정투구 의혹으로 인한 퇴장. 그것도 심판이 직접 글러브를 압수해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과 함께였다.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선수가 태평양을 건넌 지 2년 만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자.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 세인트폴 세인츠 소속인 고우석은 25일 콜럼버스 클리퍼스와의 홈경기 7회 초 2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런데 등판 직후 심판이 그의 양손과 글러브를 검사했고 글러브 안쪽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다른 심판들까지 불러 모았다. 한동안 이어진 확인 작업 끝에 고우석은 퇴장 명령을 받았고 글러브까지 압수당했다. 중계진조차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심판들이 글러브 안쪽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고전할 정도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씁쓸함을 느낀다. 마운드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경기가 중단되고 여러 심판이 한 선수의 글러브를 돌려가며 확인하는 그 몇 분간의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규정의 무게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미국 프로야구는 2021년부터 투수의 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해 경기 중 손과 글러브를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에 송진 같은 끈적한 물질을 묻히면 공의 회전수와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자체가 스피네이트 조작 논란이 리그 전체를 뒤흔들었던 시기와 맞닿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 야구계가 이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다분히 공정성 문제 때문이었고 적발 시 즉시 퇴장에 이어 통상 10경기 출전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가 뒤따른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시즌 중 10경기라면 불펜 투수에게는 최소 2주에서 3주 가까운 등판 공백을 의미하고 이는 곧 컨디션 관리와 리듬 유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손실로 이어진다. 나는 아직 마이너리그 사무국의 공식 징계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부른 예단은 경계하고 싶다. 다만 홈페이지 경기 기록에 이미 퇴장 사유가 명시된 이상 절차상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나는 고우석이 걸어온 길을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2024년 미국에 진출한 뒤 꽤 오랜 시간 마이너리그를 전전했다. KBO에서 이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검증받았던 선수가 낯선 땅에서 몇 시즌에 걸쳐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마이너리그 특유의 열악한 이동 환경까지 감수하며 버텨온 시간이었다. 그러다 이달 8일 마침내 미네소타 빅리그 로스터에 합류했고 10일 클리블랜드전에서 그토록 그리던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나는 이 여정 자체가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KBO 정상급 마무리 투수 출신이 태평양을 건너 이 정도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빅리그 마운드에 서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이 간다. 문제는 그 데뷔 이후였다. 고우석은 2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1이닝 3실점으로 무너지며 곧바로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다. 나는 이 흐름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본다. 짧은 콜업과 즉각적인 강등이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겹쳤을 가능성이다. 빅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소위 셔틀, 신세는 불펜 투수들에게 특히 가혹한 경험이다. 언제 다시 콜업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한 번의 등판이 곧 다음 기회를 좌우한다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물질 사용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실제로 그의 시즌 성적을 보면 흥미로운 대비가 드러난다. 빅리그에서는 4경기 1홀드 평균 자책점 9.00으로 고전한 반면 마이너리그에서는 27경기에 나서 3승 1패 3홀드 4세이브 평균 자책점 1.96이라는 미국 진출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격차 자체가 그가 빅리그 무대에서 느꼈을 부담감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자신의 구위와 제구로 충분히 통했던 투수가 빅리그 타자들 앞에서만 유독 흔들렸다는 건 순수한 실력 차이라기보다 심리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는 이 사건을 두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이물질 검사에서 무언가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것이 실제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심판이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조차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투수들이 손에 사용하는 물질 중에는 순전히 그립감을 위한 로진 정도만 허용되고 그 외의 끈적한 물질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다만 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싶다. 어렵게 잡은 빅리그 로스터 자리, 그리고 강등과 재도전을 반복하며 쌓아온 노력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관건은 이제 마이너리그 사무국의 공식 징계 발표다. 만약 실제로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고우석은 한창 좋은 흐름을 타던 마이너리그에서의 페이스마저 끊기게 된다. 이는 단순한 며칠의 공백이 아니라 다시 빅리그 콜업을 노려야 하는 시점에서 치명적인 리듬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마이너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96이라는 커리어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던 시점에 제동이 걸린다는 건 향후 재콜업 타이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슈가 붙은 선수를 곧바로 다시 빅리그에 부르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사안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바란다.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온 그의 여정을 생각하면 이번 한 번의 퇴장이 그가 쌓아온 것들을 통째로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렵게 얻어낸 빅리그 데뷔의 감격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서치 논란에 묻혀버리는 건 선수 본인에게도 그를 지켜봐온 팬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다. 사무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나는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냉정하게 짚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고우석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빅리그 마운드에 설 기회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 어렵게 미국 무대로 건너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다 맞지만 불과 보름 만에 트리플 A 세인트폴 경기에서 글러브 안쪽 이물질 적발로 퇴장당하는 아찔한 악재를 맞이한 고우석 선수의 소식은 국내 야구 팬들에게 짙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평균 자책점 1.96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다시 한번 빅리그 콜업의 기회를 엿보던 결정적인 순간에 터진 이번 의혹은 10경기 출전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 리스크와 함께 그의 재도전 동력에 뜻밖의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